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3년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김용민 브리핑 제2부는 조간 브리핑이란 타이틀을 달았지만 낮 2시까지 들어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석간 브리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청와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나서 최동욱 총장은 내가 날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있었지요.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2013년에 나온 말이었죠. 자, 이런 가운데 강효상 전 국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미디어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을 날려서 각하의 걱정거리를 정리해준 공로 인정해달라, 이런 말일까요? 이게 만약 새누리당 정권과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아니라 야당 정권과 진보 언론 관계자의 일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TV조선이 5박 6일 동안 씹을 겁니다.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오늘자 석간 문화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청와대 사정에 정통한 한 여권 핵심 관계자가 청와대는 김무성 대표가 공천 심사안을 보류한 것에 대해 청와대를 향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김무성 대표와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의 말을 계속 소개하면 청와대는 당대표가 공천과 총선을 망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위해서 소탐대실하는 것이다 라면서 김무성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선거에 자기들이 관여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시인한 꼴인데요. 똥오줌을 못 가리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한편 문화일보는 김무성 대표 측 반응과 관련해서는 김무성 대표 측 역시 여기서 더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상당한 만큼 향후 김무성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다 라면서 당 대표직을 던지는 등의 초강수를 둬야 한다는 제언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글쎄요, 김무성 대표가 2년이나 남은 청와대 권력과 정면으로 붙는다? 상상이 되십니까?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의 기자의 눈 코너를 보겠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올해 초 상향식 공천 룰에 맞게 개정한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를 놓고 시한폭탄을 남겨두었다는 말이 많았다. 사실상 전략공천의 길을 열어놓은 우선 추천 제도 때문이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우선 추천, 단수 추천을 실시했다. 다만 왜 특정 지역구를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하고 또 특정 지역구에 단수 추천을 한 건지에 대한 설명만 없을 뿐이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0여일 동안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공개한 적이 없죠. 면접 심사도 1인당 3분에서 5분씩 진행했을 뿐입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정량적 기준은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죠. 공천의 판단 근거는 당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뿐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지만은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나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반격에 나섰지만 시간이 없어 보인다.
재의를 요청해도 이한구 위원장이 수용 불가를 외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상향식 공천 정신이 훼손된 공천장에는 직인을 찍지 않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엄포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친박근혜계와 이면 거래를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수군대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들린다. 자신의 측근들이 대부분 공천을 받은 뒤에야 면피성 반격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다. 네, 면피성 반격인데 청와대가 노발대발하고 있군요. 이거 뭐 안 하는 이만 못한 면피성 반격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마저도 청와대와 짜고 치고 하는 것일까요? 김무성 대표, 아무래도 향후 대선 행보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측근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지만 당내 비박 의원들이 공천 학살 당한 자리에 친박 후보들이 공천된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 세력 관계가 역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지금 공천된 사람들이 상당수 살아온다면 그때는 친박 세상이 된다는 거지요. 친박 세상에서 김무성 대표가 눕고 뻗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아시아경제 보도였습니다. 중앙일보에 비박 의원들이 공천 학살당한 자리에 친박 후보들이 공천됐다는 앞선 아시아경제 보도를 뒷받침하는 통계가 실렸습니다. 새누리당의 인적 구성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비박계를 대거 탈락시킨 3.15 공천 학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총선 국면에서 새누리당이 친박당으로 완연히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천이 확정된 지역구 후보자 149명을 분석해 보았는데 절반이 넘는 87명, 즉 58.4%가 친박 성향의 인사였습니다. 비박계 후보는 47명이고요. 성향을 따지기 어려운 관료, 전문가 출신은 15명이고요. 이 15명이 친박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천을 받은 65명의 현역 의원만 따로 분류했을 때에는 친박계 32명, 비박계 28명으로 친박계가 비박계를 앞질렀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치른 19대 총선에서는 비박이 친박을 압도했었죠. 중앙일보 이 기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그제 어머니 강옥성 여사와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유승민 의원은 어머니에게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구 현지의 유승민 의원 지인들이나 보좌진은 중대 결심이 무소속 출마를 의미하는 것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이른바 3.15 공천 학살의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시당 관계자는 다음 국회에서도 대구 지역구 의원이 대부분 초선으로 꾸려지게 되면 다만 탈락된 비박 의원들에 대한 지지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긍정 대 부정이 반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막말 욕설 파문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 아직 공천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공천 신청자가 윤상현 의원 한 사람뿐이어서 현재로서는 예비 후보가 없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인데요. 재공모,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 혹은 무공천입니다. 이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공천 신청을 다시 받는 일, 즉 재공모라 할 수 있을 텐데,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왔습니다. 무공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빨간 카펫을 깔아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새누리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이건 뭐 공천 배제가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풍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새누리당이? 여하간 시간을 질질 끌수록, 그러니까 새로운 후보를 세울 여지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논란과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이 새누리당 공천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의 기준으로 정체성을 제시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정체성 평가란 곧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테스트였음을 알 수 있다. 여론조사도 앞서고 평판도 좋은 의원들을 친박이 아니란 이유로 경선도 없이 탈락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총선 당시 친이명박계의 친박 몰아내기 공천에 대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특정 계파 입맛에 맞춰서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을 솎아내는 보복 공천을 아무렇지도 않게 강행했다. 비박 후보들을 솎아내는 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박 대통령은 이제 진실한 사람 선택을 위한 선거 지원에 나섰다.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은 이젠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박 대통령이 공천을 좌우하고 원하는 후보를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들이다. 20대 국회가 국정은 뒷전이고 선거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 한마디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그런 의원들로 채워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네.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유권자인 시민들이라고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짚었는데 그들을 국민이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대통령이면 어떻게 하죠? 선거 결과를 혹시나 조작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p.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작금의 정치 상황에서 집권 세력의 압승이 불러올 끔찍한 상황을 막아내고 동시에 우리 당이 수도권에서도 의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의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를 성사시키지 못한 데 스스로 책임을 물어서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의원, 그동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에 적극 호응하면서 최소한 수도권 연대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안철수 공동대표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자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놓았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국민의당 탈당 여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총선 불출마는 사실상의 탈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어제 정호준 의원 영입으로 가까스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했던 국민의당, 다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제 공천 잡음 과정을 놓고 누리꾼들의 85%가 김종인 대표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인 리비가 지난 15일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더민주 비례대표 문제에 대한 온라인 반응 6,783건 중에 김종인 대표를 언급한 문장 448개를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지지 또는 비지지를 나타낸 의견 중에 85.3%가 비판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종인 대표에게 지지를 나타내는 의견만 놓고 볼 때는 단순 지지 표현이 46.7%였고 문재인 전 대표가 데려온 인사니 믿어보자는 의견이 20%였다고 합니다. 연이은 잡음으로 결국 공천 작업이 중단된 더민주의 청년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김종인 대표 외에 막후 실력 행사를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박영선 의원과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에 대한 온라인 관심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선, 이철희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했다. 긍정적인 관심일까요? 부정적인 관심일까요? 머니투데이 기사였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컷오프된 정청래 의원이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자 정청래 의원은 재물이 아닙니다. 쓰러진 것도 아닙니다. 아픈 지지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라면서 SNS를 통해서 격려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박찬호 씨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한 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세종을 포함해 충청 지역에 출마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박찬호 씨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전체 공천 작업이 구분응선까지 왔는데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된 지역에 대한 후보자 물색이 쉽지 않다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해찬 정청래를 날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후임자를 찾지 못해서 속병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일부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작전과 인물 확보도 없이 쳐내기에만 열중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 측은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출마를 준비 중인 박수현 의원에게 세종시 출마를 제안했는데요. 야, 이해찬 의원 쫓아내고 당신이 그 자리에 가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박수현 의원이 그럴 사람이 아니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 지역 모 대학 교수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는 김기식 의원 등을 고려했는데 당 안팎의 반발을 의식한 김기식 의원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익명 커뮤니티인 미완성 반값 등록금 대나무 숲에서 대학 등록금 고지서 인증샷 올리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한 대학생은 위로 언니 둘이 있다. 학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 집은 국가 장학금 대상이 아니다. 금수저 집안도 아닌데 말이다. 이러면서 330만 2천 원이라고 찍힌 등록금 고지서를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반값 등록금 정책이 달성됐다고 했는데 개개인의 고지서에는 단 한 푼의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고액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반값 등록금 달성이었습니다.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강남 3구 일반고등학교가 합격자를 독식하는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학년도 서울대 합격생의 42%를 차지했던 이런 학교들 출신 학생 비율은 2016학년도 입시에서 49.1%로 7%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서울대 신입생의 절반에 달한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면서 도입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런 독식 현상을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특정 학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의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2016년) 총선 새누리당의 공천기구, 공천규칙, 그 공적 시스템 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군림해 있는 상황.
당을 위해 충성하던 사람들은 마구잡이 낙천으로 인해 이유도 맥락도 없이 송장이 돼 실려나가고 있는 형국. 그래서 2008년에 비주류였던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이번 새누리당 공천 괜찮은 건지. 공천 과정을 보고 우리 정치의 현 주소에 좌절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공천이 어떤 이유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는 이미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당 정치를 뒤로 후퇴시킨 무원칙한 공천의 결정체였고 과거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해서 얻은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린 어리석은 공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세 가지 중대한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계기였습니다. 첫째, 우리 정치의 수준과 둘째, 경선에서 지면 끝이라는 것과 셋째, 능력이나 국가관보다는 어떻게 해야 정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함께 노력했던 분들이 이번에는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이유도 모른 채 공천조차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비통한 심정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그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당을 나가도록 만들고 그 뒤에 대고 몇 명 나간다고 당이 안 깨진다, 은혜를 모른다는 말까지 하는 것은 그분들을 2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당을 위해 헌신하고 어떻게 정당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표 시절에 정치 발전을 위해 힘들었지만 당 대표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비례대표도 당 대표의 개인적 친분에 따라 임명하던 과거의 오랜 관행을 끊고 정책 정당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을 영입하도록 공심위에 100% 맡겼습니다. 하지만 상향식 공천은 사라지고 당원 당규는 무시되었습니다. 당권 대권 분리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공천 문제로 당이 아우성인데 심지어 당 대표가 비례대표 영입에 대해 대통령에게 칭찬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온 시스템이 무너지고 다시금 과거의 밀실 공천으로 후퇴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제가 속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속을 줄 알면서도 믿고 싶었습니다. 약속과 신뢰가 지켜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저는 공천 과정과 당 개혁 후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 대 사설로 이어가겠습니다. 역대 최고 청년 실업률과 관련한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의 관점차입니다. 먼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불과 한 달 만에 3%포인트 급증한 수치가 아니라 정부의 무능에 있다. 일자리 관련 당국은 실업률 급증을 두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공시족이 계절적으로 급증해 통계적 잡음이 발생했다고 해석했다. 안이함과 오판의 극치다. 마침 총선 분위기를 타고 청년 구직 수당을 주겠다는 그런 방안을 포함해 미봉책이 거론되고 있다니 하는 말이다. 돌파구는 구조 개혁과 규제 완화밖에 없다.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엔진인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문화,
관광, 게임 같은 4차 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미봉책은 내려놓고 메가 트렌드를 봐가면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길 바란다. 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고용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줄곧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패했다.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에도 대기업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지 않았다. 정부가 효용성 있는 청년 정책을 펴지 못한 결과다. 청년 실업 문제는 이제 4.13 총선 이슈로 부각됐다. 각 당은 청년 일자리 확대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5개 대학생 청년단체가 3.16 2030 유권자 행동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들은 반값 등록금, 최저임금 만원 보장, 사내 유보금에 대한 청년 고용세 부과가 20대 국회 1호 법안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역대 최고 투표율로 이번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루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길은 투표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겨레에 실린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의 한국의 구글이 탄생하길 원한다면,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파고가 준 충격은 왜 우리에게는 구글 같은 기업이 나오지 않느냐는 구글 타령을 되낼까 우려된다. 정부는 구글이 시장에서 절로 탄생한 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야심작으로 키워낸 역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구글의 초기 창업 아이템이 공공도서관, 도서 디지털화 사업이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1940년대 컴퓨터의 탄생, 1950년대 OS의 탄생, 1960년대 인터넷의 탄생 등 작품 하나하나가 산학 연구를 주도하고 1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후견인 역할을 정부가 자처하고 나선 끝에 거둔 성과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제2의 구글 탄생을 꿈꾼다면 지금이라도 시장만 바라볼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잘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해 줘야 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IT 기업 육성하고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정부, 이런 정부 아래에서 구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